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화성이요. 한 2시간 안 걸립니까? 예. 사모님은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저 선생님 어디가 안 좋으시죠? 전에 한번 오셨었는데. 위가 어떤 상태입니까?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요. 근데 이제 2박 3일. 예. 저녁 잘 굶으세요? 100%는 아니고요. 한 95%. 잘. 좀 덜 하세요, 위장이? 그렇게 조금 좋긴 한데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은 단 거를 확실히 끊어야 돼요. 네. 뭐 설탕이든 꿀이든 조청이든 야, 그거 먹으면 사탕 하나만 들어가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위산이 고일 거 아닙니까? 위벽은 위산으로부터 이렇게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 있는데 식도는 점액이 없어요. 이 산이 그 염산태라는 염산 있죠? 그거 수준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면서 태워버리죠. 그리고 또 몸이 이제 딱 봤을 때 살집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위장벽도 얇아요. 거의 다 위하수입니다. 위산이 고여서 잘 못 내려가는 데다 당겨 들어가서 위가 섞버리면 위가 이게 반동이 세질 때 이게 위산이 올라와 버리죠. 이제 봄도 따뜻해졌고 이제 뭐 운동도 잘 할 수 있는 계절이니까 이제 잘 나겠죠. 우리 선생님은 어디가 안 아프시다고요? 11년 됐어서 뭐 재발 안 하면 건강한 거죠. 위암 수술하시고. 항상 근데 이게 면역력이 문제잖아요. 면역력. 그렇죠. 사실 그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있다면 생로병사가 없고 생로살아야 되거든. 근데 거의 다 죽을 때 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본다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뭐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건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니까 그건 면역 기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다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 이제 두 분도 이제 암 때문에 오셨는데 면역은 뭐에 대한 면역일까요? 사실은 병균에 대한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지구가 전부 다 살아있는 죽어있는 그냥 시체로 그냥 다 쌓였겠죠. 다행히 이제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과정을 위해서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세균을 1kg씩 가지고 살아요. 누구라도. 근데 문제는 이 균들이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염증을 일으켜버려요. 근데 면역 기능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뭔가 하면 산소입니다. 왜 산소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대부분의 균은 산소가 풍부할 때 활동을 하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데 작용하는 혐기성균은 산소가 없는 데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의 산소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그 다음에 육류, 단백질이 촌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은 산소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농축된 식품을 소화하고 산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산소가 다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이 면역에서는 산소를 빠뜨리고는 면역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면역 기능이 최하로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뭘 먹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의 문제보다는 저녁을 먹는 데서 면역 기능은 거의 가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요. 밥 먹고 배불러서 뛰면 잘 뜁니까? 안 뛰어봤어요? 어릴 때 밥 먹고 막 뛰어보면 어때요? 숨이 차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폐가 숨을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산소를 흡입하는 폐포는 20평 아파트 넓이만 한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최하 3억에서 많게는 한 5억 개쯤 돼요. 근데 산소가 들어올 때는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폐 밑에 이렇게 가로나요 놓인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바로 횡격막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밥통이 있어요. 위장이.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위가 팽창돼 버리면은 횡격막을 위로 압박을 해가지고 횡격막 상하 운동폭이 좁아져서 산소가 안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잠도 잘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산소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산소 부족으로 음식에 소화가 안 되니까 썩어가지고 입에서는 막 악취가 나버리고 썩은 독소가 뇌를 건드리니까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그 독소가 배설이 안 돼가지고 피부 밑에 정맥에 독소가 꽉 차서 부풀어가지고 피부 밑에 정맥이 노폐물 저장고거든요. 피의 50%까지 저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때요? 늦게 먹고 자면 부어버려요. 그래서 이 산소 호흡을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산소 공급을 가장 절대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아마 저녁만 안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3분의 1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 뭘까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개 언제 제일 많이 먹습니까? 저녁 제일 많이 먹잖아, 그죠?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우리 생일 하면은 다 아침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침 일찍 먹었어요. 지금은요? 생일도 다 저녁에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가 안 들어올 때 이 기생물들이 이게 몸 속에 들어온 음식을 부패해서 썩혀버리니까 입에도 냄새, 변에도 냄새, 썩는 데가 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면역 기능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식균 작용한다 그죠? 백혈구의 면역 기능. 이걸 우리가 적응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혈구가 균을 죽이는 것이 그냥 가서 막 잡아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백혈구도 무기가 있어요. 군인이니까. 그 군인의 무기가 뭔가 하면 상처 날 때 소독하는 거품약 아십니까? 거품 나는 거? 과산화수소가 백혈구의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데 다제내성균이라 그래가지고
항생제가 안 듣고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항생 물질들은 세균이나 이 곰팡이의 외벽을 파괴하지를 못하고 세포 내에 단백질을 파괴해요. 이 균은 세포벽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복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세포벽을 완벽하게 파괴해야만이 말 그대로 암을 일으키는 균을 100%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균이 있는 염증이 생겼을 때 균이 있는 주변에 보면 과산화수소가 고농도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이게 산화 반응을 통해서 세포 피막을 세균의 피막을 산화시키지만은 우리가 지금 면역 기능이 약해서 그걸 산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과산화수소의 그 세균의 피막을 산화시켜 태우는 효과를 200배, 300배 또는 1000배까지 높이는 것이 구리, 은, 금, 수은의 이온이에요. 금속 이온. 예를 들면은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증폭된다 그죠. 은 같은 경우는 세균이 숨쉬는 그 촉매 효소를 갖다 파괴시켜 가지고 세균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데 겨울에 히터 틀어 냄새 날 때 거기다 그 퀴퀴한 냄새 안 나게 균을 죽이는 게 있어요. 은 나노 스프레이. 모든 균은 은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거의 다 650여 가지는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백혈구가 뭐 병균을 죽인다. 내가 눈을 감고 상상해서 이제 내 몸에 백혈구가 지금 암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상에 끝나는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연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을 만들듯이 대장 안에 있는 한 500여 종 백조마리, 이 대장에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음식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파나듯이 대변이 황금색이고 모양을 갖추고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은 잘 발효가 됐고 자연 면역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아마 변이 묽다는 것은 독성이 생겨서 인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만 봐도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는지 안 먹는지, 장에서 자연 면역 물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간다는 합니까? 그죠? 우리가 대변 보고 이렇게 대변 누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거든요. 고기나 우유, 계란, 치즈 먹고 화장실 가보세요. 냄새가 어떤가? 막 썩는 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황산, 인산, 요산, 그 다음에 짐승이 죽어서 부패될 때 나오는 그 푸토마이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패독, 시체독이죠. 이런 독성 물질이 장의 점막을 손상하면 용종이나 선종이 오고 그게 결국은 이제 암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조건이 중환자실 수준이에요. 도시는. 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왜 사람들이 산골로 왜 나갈까요? 서울에서? 숨쉬기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럼 도시에 사는 거는 중환자실이에요. 근데 그걸 정상으로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는 넓은 바다와 계곡과 산이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생활은 정상인데 재수 없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백혈구의 적응성 면역, 또 2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 자연 면역 기능 이런 게 소실되면서 우리가 2차 면역계로 인간이 만들어 쓰는 것이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균의 외벽을 파괴할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아주 심려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연구 단계지만은 하나 발표한 것이 테익소박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 내 단백질이 아니고 세포 외벽을 파괴해서 내성 없이 균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겨우 실험실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물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기능이 가장 강력한 것이 값이 싸면서 효과 있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78%, 주석 22%. 이걸로 만든 것이 노시지요. 큰 회사 문 손잡이 가보면 노소로 된 거 압니까? 아산병원 가면 수도 꼭지나 지금 한샘에서 수입하는 수도꼭지는 구리로 만든 건데요. 120만 원 갑니다. 서울 부자들이 불티나게 산대요. 왜 그럴까요? 구리를 통해서 살균을 하고 물을 마실 때 구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구리가 몸 안에 균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구리는 과산화수소와 결합이 되면 100% 세균의 외벽을 파괴하고 세균의 생식기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2차 면역기로 인간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효과가 없으면서 이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결국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녹과 음과 금과 수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200만 명 가까이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40년을 산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대단한 발견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면역력이 약해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죽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는 안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손잡이까지 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수도꼭지, 닌겔의 거치대, 문손잡이 전부 다 뭘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식당들을 가면요. 이 요리하는 식판 다이가, 도마가 우리는 스텐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동으로 다 해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예전에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녹그릇 어릴 때 쓰셨을까요? 근데 스텐 나오고 그거 닦기 싫다고 다 버려버렸거든. 너무 바보짓 한 거예요. 지금 와보니까. 녹그릇은 말 그대로 구리에 녹을 먹기 때문에 녹그릇입니다. 구리가 몸속에 들어가면은 가장 첫째로 하는 일이 요즘 우리가 다 아까 산소 부족이 면역력 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켜요. 첫째는 몸 안에서 대량의 산소를 만들어준다는 거. 두 번째,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균을 살균한다는 거. 그걸 불균등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리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의 물질입니다. 옛날부터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전부 척추가 틀어져가지고 뭐가 와요? 척추 측만증. 뼈가 안 좋을까요? 뼈를 잡고 있는 근육의 문제일까요? 근육의 문제예요. 요즘 제일 잘 되는 집이 무슨 집인지 압니까? 안경집입니다. 제일 잘 되는 집이. 왜 그럴까요? 단 걸 많이 먹으면은 요즘 전부 음식이 달잖아요. 몸 안에 구리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요, 근육이 약해져 버려요. 근육 중에서 제일 섬세한 근육이 눈의 조리개입니다. 렌즈 아닙니까? 이게 잘 조리개가 돼야 글자가 밝고 어둡고 보이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조리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시다가 약국에 들러가지고 안약 아무거나 사서 보세요. 안약 속에 전부 다 황산동 안 들어간 안약이 없어요. 구리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 좋게 하니까요? 눈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죠? 녹그릇 하나 써버리면 해결될 게 왜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구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특별한 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철분이 골수로 이동해가지고 이 빈혈을 없애게 해주는데 특효예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거는요, 구리 패러독스라 그러죠. 구리 패러독스.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반대되는 건데, 우리가 척추뼈가 있으면 고등 생명체고요, 없으면 하등 생명체입니다. 사람이고 쥐고 개고 고양이는 다 척추뼈가 있으니까 고등 생명체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하기를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러잖아요. 벼룩이가 간이 있을까요? 벼룩이는 척추뼈가 없거든요. 간이 없는 거예요.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하고 몸에 엄청난 영향이 돼요. 간이 없는 생명체는 이건 독약이 돼버려요. 거머리가 간이 있습니까? 척추가 없잖아요. 간이 없어요. 이제 햇미나리 나오대. 미나리 뜯어다가 우리 먹을 때 옛날에 미나리 속에 뭐가 많습니까? 거머리 있잖아요. 어디다 담가둬요? 놋대야에 담그든지 아니면 대야에 담아가지고 놋수저 연어놓으면 거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물에 깔아앉아가지고 비실비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간이 없는 생명체는 구리가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리가 계속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 과산화수소가 이 균의 세포벽을 파괴할 때 아주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리 이온과 결합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바보 같지만은 과학은 최첨단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생활은 구식이 훨씬 더 좋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대신에 몸 안에서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균을 죽이는 방법이 항생제가 맞느냐, 균이 맞느냐, 어떻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굴이라는 것은요, 꼭 먹어야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양자 역학 시대죠. 옛날에는 파장으로 소리만 들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도 파장으로
사진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보내고, 그죠? 입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출 때도 햇빛의 파장만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와요. 그걸 태양열 전지판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 쓰고 있어요. 이제 구리가 들어가면은 균이 죽어버린다는 논리라면은 냉장고 속에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황동입니다. 구리가 65%, 아연이 35%예요. 그냥 가만 넣어놓으면 균이 안 죽어요. 근데 전기 코드를 꼽아가지고 컴프레셔가 윙 돌아가면은 진동이 생기겠죠. 진동으로 인해서 냉장고 안에 10원짜리 동전에 진동이 가면 말입니다. 우리 귀에는 그거 안 들려요. 그 진동의 파장이 나가면서 균의 몸속에 들어가서 균의 생식기가 다 터져 죽어버려요. 우리가 뭐 자연농 하는 사람들 자연농약 쓰죠. 그죠? 자연농약이 뭔데? 다 구리녹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야 뭐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프면 다 뭐 무당불로 구태거든요. 선생님도 구태 본 적 있습니까? 불러가지고. 근데 병이 나요. 그 무당이 참 실력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일본 말로 미마이 하는 게 있어요. 미마이가 뭔가 병문안 간다. 원래 뜻은요. 춤구경 간다. 아니 병들었는데 왜 춤구경 갈까요? 한 동네에 환자가 생기면 무당을 부르고요. 3일 밤낮을 징을 치고 깽가를 치고 막 밤낮 없이 두드리고 놀아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그 환자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병문안을 가야 되고 무당 춤추는 걸 구경을 가야 되고 반드시 그 굿값을 내야만이 그 환자가 앓는 병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닭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콩도 가져가고 갖다 주겠지, 그지요?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뭐 할까요? 징치고 깽가리 치고 3일 밤낮을 뛰고 놀면은 그 징의 파장이 깽가리 파장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몸 안으로 들어와요. 냉장고 안에 10원짜리 동전이 진동하면서 세균을 터뜨려 죽이듯이 들어와서 몸에 균을 다 죽이고 열이 내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은 뭘로 고쳤을까요? 꽹과리하고 징으로 고쳐놓고 돈은 누가 받아요? 무당이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무당이 최고 양자역학 의사예요. 그렇죠.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했던 것 뿐이지. 자기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어떤 능력을 베푸는 존재로 어떤 비춰지기 위해서 활용한 것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도 우리가 풍경 달아놨지만 해인사절이나 절간에 가면 이렇게 풍경을 달아놔서 바람에 이렇게 노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거미줄이 있는 거 없어요. 지내고 벌레가 안 와. 그리고 절간에서는 뭐 시간마다 또 종쳐주잖아. 그죠? 그게 절간 주위가 어때요? 깨끗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성소는 전부 다 거천 다 노수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내가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 지금 이제 위암 10년 됐는데, 혹시 이거 제발 면역 기능이 약해서 내가 제발 되면 어떨까 고민인데, 뭐가 면역 기능을 높여주겠어요? 녹그릇 쓰시면 되고, 정 더 잘 낳고 싶으면 사물놀이라도 배우셔요. 신명나게 좀 춤도 치시고, 꽹과리도 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집에다 그냥 클래식 음악 나오는 게 있어요. 클래식 음악은 다 뭔가 하면은 구리로 된 선을 악기로 치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그게 선이 노시잖아. 그죠? 구리 성분이라고요. 그 앞에다가 이제 음악이 나올 때 이렇게 징을 딱 대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징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집안이 깨끗해져 버려요.
바퀴벌레도 사라지고 개미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굶고 간식 안 하시고 단 거 끊으시고 그러면 뭐 2차 면역 기능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쪽 선생님은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혈관이 이제 막히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면은 지구를 3바퀴 둘러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손님들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묻는 거는 매주 오는 사람들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거기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지. 내인데 필요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면 좀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혈관에 막힌 물질이 뭔가 하면 기름때입니다. 우리가 먹은 이제 곡식이 탄소인데요. 이것이 농축이 되면 말 그대로 설탕이 돼요. 그래서 곡식도 탄소고 설탕은 농축탄소입니다. 근데 이 설탕이 더 농축탄소가 되면 지방이 돼버려요. 우리가 많이 먹는데 그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고농축 탄소인 지방으로 만들어서 혈관을 붙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혈관에 막힌 기름때를 녹여내야 됩니다. 근데 녹여내는 뭐 약도 나오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은 대부분 아스피린을 줘요. 이 상처가 났을 때 이게 피가 엉기는 걸 빨리 엉기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한데 그 엉기게 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머리 한번 박아버리면 출혈이 이제는 안 멎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혈관에 막힌 기름때 제일 잘 녹이는 물질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옷에 몸에 기름때 생기면 뭘로 씻습니까? 비누 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비누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가성소다, 양잿물로 만든 비누는 사실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러면 비누가 없을 때는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우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잿물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K2CO3라는 천연 탄산칼슘이 10%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숟가루 푼 물에다가 콩기름 넣고 끓이면은 찐득찐득한 비누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곡식을 볶으면은 탄소가 됐으니까 태웠을 때처럼 거기 뭐가 나올까요? 탄산칼륨이 잿물이 많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꾸준히 뭐 하루에 한 2컵 종이컵으로 그죠? 아침 점심 우리 그 떡에도 볶은 곡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게 되면은 이 들어간 천연 잿물이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가지고 재활용 비누가 돼요. 그럼 혈관 벽에 막힌 기름때도 녹이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때가 안 나와요. 한 달만 꾸준히 잘 먹고 목욕탕 가보면 지금은 목욕탕 가면 뭐 겉때 나오고 속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싹 없어져 버려요. 목욕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체험을 했거든요. 예. 때가 안 나오더라고요. 때가 안 나오죠. 엄청 나왔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혈관 벽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깨끗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 달만 지내봐도 때가 안 나와요. 저 선생님 말 때는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아데노 36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산소 부족으로 기생을 하게 되면요. 이놈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을 가지고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비만도 말 건들고 혈관에 이 스케링이 끼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죽이기 위해서라도 녹그릇이 필요하겠죠. 은도 필요하고. 은은 이렇게 딱 목에 차주거나 팔에 차주면은 몸에서 수분이 나올 때 이 산화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은이온이 몸에 흡수되게 돼 있어요. 뭐 차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금사슬에 은을 박아 가지고 목에 걸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요즘 은이 부의 사치가 되지만 요새는 안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활 속에 건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뭐 병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다 설명 나름인데 인체의 건강을 설명할 때 그 핵심은 항상 피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피가.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게 핵심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저 4, 50년 전과 지금이 완전하게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전자파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건물마다 와이파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 사거리에서 서만 있어도 라디오 소리가 어떻습니까? 잡음이 와요. 지금 사실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도마뱀을 갖다가요. 꼬리를 잡아버리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잘린 부분에다가 전이 측정을 하면 미세한 에너지가 흘러요. 꼬리가 자라요. 근데 그 에너지가 흐르는 걸 차단을 하면 꼬리가 안 자라버려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붕어빵틀이 붕어빵의 모양을 잡듯이 우리 몸은 에너지 형태장이 이렇게 딱 잡아줘요. 외형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장기도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틀이 잡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틀이. 그걸 우리가 이제 형태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자파, 공해 이런 걸로 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형태장이 제 위치에서 안 잡아주면 눈이 뒤통수에도 달리고 머리 꼭대기도 달리고 턱 밑에도 달릴 수 있고요. 손가락도 가지처럼 막 번져나갈 수 있겠죠. 형태장 에너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크면 더 안 자라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이게 깨지면서 이제 변형이 와요. 옛날에는요, 암이 오면은 암의 원인의 거의 뭐 대부분이 뭐 음식 잘못 먹었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요즘은요, 암 환자의 3분의 2가 재수 없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뭐 잘못 먹어서 오는 거는 불과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반 이상이 원인 없이 재수 없어 온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의 제일 큰 원인은 전자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1%가 전자파 공해로 인해서 바람 수준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 인구가 죽을 때까지 살면은 셋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일단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피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조로 돼 있어요. 자기 부상열차 알죠? 철도에 붙어서 갑니까? 레일에 떠서 갑니까? 떠서 가죠. 10cm 정도 떠서 가요. 그 이유는 그래서 이게 마찰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침을 우리가 시알산이라고 하는데 이 침이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이걸로 혈관벽을 전부 다 코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적혈구는 철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붉어요. 혈관벽은 마이너스고 적혈구가 플러스면 이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석이 다른 것끼리 땡기니까. 그래서 이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로 CR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좁은 혈관을 지나갈 때도 붙을 것 같아도 붙지 않고 이렇게 다 통과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전자를 땡겨가지고 손상을 시켜버리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하나씩 피톨이 돌아야 되는데 이제는 엉겨가지고 주먹만 한 개 지나갑니다. 그럼 외부로 우리가 드러난 신체 기관 중에서 혈관이 제일 섬세한 것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TV 좀 보고 하면은 눈이 어때요? 나는 막 이 마찰열이 생겨서 눈이 가렵고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사물이 흐리게 보인다든지 피가 잘 돕니까? 엉겨 있습니까? 피가 엉겨 있어요. 전부 전자파 공유를 해가지고 피가 엉기니까 제일 잘 되는 집이 뭘까요? 안경집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전자파로 엉겨 붙은 피를 띄워놓는 약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띄워놓을까? 플러스를 없애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을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고 원자 하나를 분해하면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뭔가 봤더니만 TV, 라디오, 모든 전자제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근데 이 전자기기는 모두가 몸 안에서 마찰 전기로 인한 정전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도 겨울에 밤에 보면 문고리 같은 거 잡으면 지직지직 정전기 나옵니까? 이게 보통 5,000볼트 이상이고요. 1만 볼트, 10만 볼트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가서 셀프 주유할 때 그냥 기름 넣어요? 접지하고 넣어요? 접지해서 정전기 빼라. 아니면 기름 넣다 뭐 나니까요?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지 않고 꽉 차인 이 정전기가 스파크가 일러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어떤 조직의 유전자가 변이된 게 암이기 때문에 재수 없어서 암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몸 안에 뭘 빼야 될까요? 흐르지 않는 정전기를 빼야 돼요. 어떻게 뺄까 봤더니만 집집마다 집에 가면 콘센트에 보면 아래 위로 철핀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게 땅의 구리봉을 박아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걸 TV나 어떤 전자제품의 본체와 연결시켜 놓으면 세탁기 같은 걸 그 안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버리고 마이너스 전자의 가장 큰 덩어리는 땅입니다. 땅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이 땅의 전이와 똑같이 돼가지고 피가 엉긴 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접지가 필요해요. 왜 접지가 필요한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집신 싣고 살고요. 논에 가든 밭에 가든 다 맨발로 일하고 잠을 자도 그냥 흙바닥에 자리 깔고 접지대에서 살았어요. 요즘은요. 도로도 포장, 집도 고층 건물, 땅하고 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몸에 정전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기를 어떻게 뺄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몸도 전자로 움직이니까 전자기기고 TV나 냉장고도 전자기기라면 그걸 빼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면 우리 몸도 접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패드를 가지고 베개를 해서 깔고 은사 이불을 딱 덮고 자면은 몸 안에 정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빠져버리고 땅에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땅과 같은 전이를 가지게 되면은 엉긴 피가 풀어지고 그냥 순환이 되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는 아주 환하게 보여버리죠. 그래서 피가 엉겨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만성 피로가 와요. 저 선생님 말떠나 정말 혈관에 기름때가 껴가지고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지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나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피가 엉겨서 막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되면 좀 맨발로 좀 많이 걷고 그죠? 낮에라도 이제 땅바닥에 몸을 대고 눕는 게 상당히 좋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노시나 뭐 은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몸 안에 균을 살균할 수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소화기관이에요. 내가 면역 기능이 있고 없고를 어디에서 아는가 하면은 잇몸에 피가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충치가 있다. 이러면 면역 기능이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잇몸에 염증만 있어도 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높아져. 면역 기능이 없다는 신호니까요. 근데 이게 소화기관은 입에서 이 항문까지 한 10m 되는데 끊임없이 음식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가장 많이 썩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무슨 살균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방부제가 필요해요. 방부제가. 우리 엄마들이 화장품 로션 쓰잖아요. 그죠? 오래 둬도 그 생명력을 보존하면서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게 방부제잖아요. 그래서 그 방부제로 쓸 수 있는 게 뭐 옷도 쓸 수 있고 성경에는 보면 이제 유향과 몰약이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드는 장례 문화가 있어요. 미라를 만들 때 그 감람나무 송진에서 뽑은 그 몰약이라는 걸 가지고 몸을 점이기도 하고 그걸로 적신 붕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굴 속에 넣어놓으면 안 썩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16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유럽에서 가정 상비약으로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무미아인데요. 무미아. 그것이 뭔가 하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라를 갈아서 먹은 겁니다. 그 미라의 효과가요. 미라를 만드는 데 썼던 그 몰약의 효과가요. 몰약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 주로 고기를 먹었으니까 썩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를 들어서 등신불이라 그러죠. 스님들 썩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생불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옷진을 먹어요. 그 다음에 옷진을 갖다 물에 타서 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감아주고. 그렇게 돼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어도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뭐 김교각 스님도 그렇고 일본에는 그렇게 해서 등신불이 된 경우가 지금 20구가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어서 등신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소화기관의 음식물의 부패를 막을 방법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기 에너지가 없으니까 소화의 질이 떨어지니까 음식이 썩어버려요. 아무리 천천히 먹고 조심해도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막을 뭔 방편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유향 같은 경우는 고대에 어느 정도로 값이 비쌌는가 하면요. 황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됐어요. 낙타 20마리가 400kg를 가져가면 현재 돈으로 560억이랍니다.
그걸 다 태우고 먹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열광할 정도로 그걸 소모했던 이유가 그만큼 건강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향과 몰약을 왜 쓰는가 하면 이제 면역력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입에 한 2, 3분, 1, 2분 물고 있다가 이렇게 딱 삼키면 입안에 균이 한 며칠 안 가면 입에 냄새가 전혀 없어버려요. 충치균도 완벽히 없애버리고 위장의 헬리코박터도 완벽하게 죽이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부패를 막아줘 버리고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 우리가 뭘 약을 찾을 때 새로 연구해서 찾기보다는 과거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들, 그건 진짜 아닙니까? 그죠? 검증된 것들. 지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럼 뭐 유향과 몰약 쓰면 되지. 저거 왜 물로 해 먹느냐? 우리가 현미밥 좋은데 현미밥 먹으면 되지. 왜 볶음국식 먹느냐? 현미 껍질에 섬유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우리 몸에 전혀 없잖아요. 채소 소화액이 0%예요. 그래서 질소가 많은 생채소를 먹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현미라는 것을 밥을 내서 말려서 볶아서 섬유질의 기공을 열어야 미네랄이 빠져서 흡수되듯이 이 송진으로 된 유향과 몰약도 지용성이라서 저게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그래서 저것을 수용성으로 해서 흡수력을 높이는 게 핵심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안 좋은 말이지만 돼지고기 잘 먹어야 뭐라 그럽니까? 폰전에 설사하면 헛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면 헛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든 건강에 대한 지식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인터넷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진짜 뭐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도 좋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우리가 건전한 이성으로 이 몸이 원하는가를 살펴봐서 이 판단력을 잘 조화시켜서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지나가 버린 겁니다. 뭐 영지버섯이 좋다? 아, 좋다 그러니까 좋다고 잡았어요. 나중에요. 영지버섯이 효과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품목 허가 취소돼 버리니까 이제 안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지식도 홍수고 약도 홍수고 보조식품도 홍수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 균이 번식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거는 반드시 균을 죽이는 거에 초점 맞춰야 돼. 그죠? 구리가 균을 죽여요. 은이 균을 죽여요. 금이 균을 죽이고 쇠비름 속에 수은이 균을 죽여요. 유황과 몰약이 균을 죽이고 방부력이 있어요. 간단합니까? 뭐 이것저것 좋다 그래도 이것이 살균력이 있냐 알아보면 간단해져 버리잖아요. 면역력이 없으면 균이 번식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데 내가 면역력이 없을 때 2차 면역계로 뭐를 써야 될까? 간단하게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 자동차 다 스스로 운전하고 오듯이 내 몸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을 좀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그런 시기 이런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한 4달 전부터 혓바닥이 헐었다고 배운 걸 먹는데 그게 구내염. 네, 구내염은 주로 이제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유방암, 여성들 질염, 구내염 일으키는 균이 다 똑같은 균입니다. 그리고 암도 지금 그 칸디다 곰팡이균이
우리가 사상균이라고 그러죠. 실사자를 써서 실처럼 거미줄이 뭐 벌레를 잡으면 싸듯이 우리 몸을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은 습하면 확 번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거 좀 삼가하시고 몸에 따뜻할 수 있도록 곡식이나 이런 걸 좀 드시면 좋지. 이게 기후항 물리학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럼요. 각을 해서 이렇게 한참 물고 있다 삼키면 되겠지, 그죠? 먹기 좋고 하루 2번 정도 하시다가 좋아지면 이제 하루 1번 더 하고 그렇게. 예, 괜찮습니다. 이제 뭐 이거 하나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걸 하면 첫째 좋은 게 뭐냐?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식도염이 와요. 그것도 잇몸에 염증이 있고. 근데 이거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게 100%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 안에 균이 많은 사람은 저녁을 못 참습니다. 먹고 싶은 걸 못 참아요. 균들이 자기들 먹거리 달라고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를 갖다 자극해. 뇌 미각 중추를. 그러면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저게 저녁에 먹어서 균들을 죽여버리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요즘 다 저녁 참는데 다 눈물을 안 먹습니까? 참아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면은 배고픈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버리니까. 비만이 왜 그럴까요? 먹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아까 냉장고 안에 구리가 동전이 진동이 하면서 세균을 죽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파동 치료기라 그래가지고 각자의 세균들이 자기의 우리가 목소리에 어떤 파장이 있듯이 각자 모든 세균의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을 측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파장을 때려가지고 세균을 죽여요. 그것이 이제 파동 치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와인잔을 놓고 물을 손에 발라가지고 돌리면 우잉 소리가 나죠. 그걸 녹음을 했다가 다시 그 녹음기를 통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내주면은 공명현상으로 와인잔이 깨져버려요. 그와 같이 세균이 발산하는 똑같은 파장을 이쪽에서 내주면 세균이 터져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 다 나왔죠. 구글에서 그 파동 치료기를 손목에 차고 이 요골동맥, 맥 짚는 이 요골동맥 속에 파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균을 죽이는 치료하는 그 기계가 이제 나와요. 5년 뒤에는 양산이 된대요. 지금의 기존의 암 치료는 원시적이 될 것이래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이게 발전이 되어 가요. 근데 우리가 은을 차고 금을 차면 그 파장이 곧바로 우리 혈액 속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준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은을 차면요, 그걸 상쇄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환자들이 이게 음복거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병을 죽이는 것보다도 몸 안에 어떤 나쁜 파장이 생겨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 파장을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유일한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봐가지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됩니까, 그죠? 그러면 머리에다 뭘 꼽아줘요? 은비녀 꼽아줘요. 그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오고 안정이 안 될 때 목걸이를 딱 차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죠. 예, 그거 하고 이제 뭐 은사 패드, 방석 또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 하니까. 뭐 그렇다고 지금 컴퓨터 안 하고 삽니까? 전기 안 쓰고 삽니까? 불가능하잖아, 그죠?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파를 없애주는 먹는 약은 없어요. 은을 차고 은사 패드를 사용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치 않게 이불 장사하는 거예요. 전자파 공해 시대에 전자파를 빼는 약이 없으니까 전자파를 제거하는 패드를 써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20층, 30층 아파트에서도 자버리면 그냥 해결되니까
잠잘 동안에 다 해결해 줘 버리니까. 우리 몸이 땅에만 대주면 돼요. 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이 하는 게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증폭, 형태장 회복,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땅에 구리봉구가 박혀진 선이 20주이고 30주이고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다 은사 패드를 해서 접지하고 그 위에 몸을 대고 자버리면은 피를 엉기게 했던 게 그날 밤으로 해소돼 버려요.